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합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긴 했는데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보아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집합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었고, 이후에 수학의 기초론이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확실히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의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공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집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집합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가장 첫 학년 첫 학기에 실려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으로 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 집합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수학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칸토어가 무한을 다루고자 집합을 도입한 것인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집합이라는 것이 수학에 정식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집합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 배웠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만 보아도 최소 기원전 5세기까지 그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미적분학도 17세기에 등장한 것일 텐데 왜 하필 가장 늦게 등장한 집합을 가장 처음에 다루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수학이 집합론적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또 한 번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수학이 수학이지 무슨 또 집합론적 수학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집합론적 수학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수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관주의적 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브라우어라고 하는 수학자가 시작한 수학이고 소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카테고리 이론에 기반한 수학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집합론적 수학이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수학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수학은 종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수학이 이렇게 종류가 하나가 아니게 된 것일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발전해 오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수학이라는 것이 정말 진실인지를 더 엄밀하게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여겨졌던 유클리드 기하학의 아성이 무너지고, 또 19세기 말에 수학에서 무한과 관련된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게 되다 보니 수학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결국 모든 수학의 개념과 개체들을 집합으로 정의하기로 한 집합론적 수학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집합론적 수학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 있겠지만 수학은 공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명제이고, 여기서부터 연역적 추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두 명제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결론을 끌어내는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명제를 우리는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명제들을 우리는 수학에서 공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합론적 수학 역시도 공리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집합론적 수학에서의 공리들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합론적 수학에서는 모든 것이 집합이기 때문에 공리 역시도 집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CFC 공리계라고 말하는데,
선택 공리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은 9개 혹은 10개로 보고 있습니다. 공리가 10개인 CFC 공리계를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두 명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공집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공집합 공리와 무한집합이 존재한다는 무한공리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과연 이 두 공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명제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없는 것이 존재한다와 무한이 존재한다라는 문장은 사실일 턱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공리라는 것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수학자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신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집합론적 수학에 기반을 둔 우리 수학은 사실의 집합체라기보다는 신념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합론적 수학에서 숫자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집합론적 수학에서는 모든 것이 집합이기 때문에 숫자조차도 집합으로 정의되지 않을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숫자 역시도 집합으로 정의가 되는데, 먼저 0이라고 하는 것은 공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0의 정의 자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1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1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수학자 폰 노이만의 아이디어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음을 원소로 가진다. 이것이 집합론적 수학이 현실과 상관이 없는 신념체계로 바뀌어버리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우리의 의문 한 가지가 풀리게 됩니다. 바로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그냥 집합론적 수학의 공리를 토대로 추론하여 나오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자 2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숫자 2는 집합 안에 0과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제시했던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그 집합을 집합에 기호만을 써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공집합은 비어있는 집합이고, 숫자 1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리고 0과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0과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집합론에서는 숫자 2의 정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집합 자체는 집합론에서 숫자 3으로 정의되는 것과 같습니다. 집합론적 수학에서 이것은 그냥 집합론의 공리에 의해 가능한 결과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집합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살펴보면서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은 집합이란 단원이 중고등학교 첫 학년 첫 학기에 나오지도 않고 그 비중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러한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합이라는 단원이 수학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집합에 대한 여러분의 의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본질적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